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라는 사람이 챗GPT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 챗GPT라는 거를 활용하기 전에 이게 어떤 건지는 그래도 알고 뭔가 좀 작업도 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챗GPT라는 걸 알아보기 전에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으로는 칼릭스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에 한 3일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폴리텍 기술 전문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담당 교수로 랩뷰를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청, 서울의 송파구청에 직업인 멘토라고 해서 뭐 개발자나 그리고 이 CEO라는 직업이 궁금한 친구들 강의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일 에듀스 강사라 그래서 진로나 또는 뭐 대입 그리고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멘토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원래 사업화 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이제 개발 멘토, 뭐 CTO나 개발 직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컨설턴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사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생산성이라는 거에 되게 목이 말라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제 MBTI가 여러분들 MBTI 다 아시잖아요. 제 MBTI가 ESTJ예요. 그래서 제가 이 MBTI를 맹신하자 이거는 아닌데 제가 극 J, J가 좀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에 조금 좀 많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짤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J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성을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강의할 때도 우리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들 해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에 어떤 한 크로스핏이 있어요. 그 크로스핏의 매장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컨설팅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제 얼굴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챗 GPT라고 하는 우리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한 제 사진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이런, 한때,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 이 강의 특성상 우리 챗 GPT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도 얼마큼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사진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이 교환 발표 자료 안에다가 넣어 본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챗 GPT에 대해서 가기 전에 우리 역사라는 게 어떻게 됐나 좀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계화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은 대량 생산의 혁명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화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요즘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지능화 혁명이라고 하는데 몸으로는 사실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우리 바로 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은 정보화 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옛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컴퓨터 모르면은 승진할 생각 말라. 그리고 공무원은 컴맹, 승진도 못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이런 정보화 관련해서 계셨던 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했을 때 필요했던 게
바로 이런 컴퓨터 사용하는 것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 이때 당시에도 뭐 386, 뭐 윈도우, 뭐 XP, 뭐 98,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인데,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먼저 발전은 하는데, 사회가 못 따라오는 경우에는 기술만 계속 발전을 하다가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요즘의 인공지능처럼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조금 바뀌어가는 인식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도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 분위기가 컴퓨터 모르면 승진 못한다 할 정도로 되게 어, 좀 무섭게 이야기했다라 그러면 요즘은 인공지능 쓰냐 안 쓰냐가 아니고 쓰는 사람 중에 어떻게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중요할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챗 GPT 요즘 인기 많던데 하면서 뭔가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사회, 사람 순서대로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이지만 미래에는 사실 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먼저 발전을 했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뀔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BM, 여러분들 YBM 말고 IBM이라는 미국의 100년이 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는 일자리 파괴 현실로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사람을 안 뽑겠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 크리슈나라는 대표가 인사나 지원 업무 관련된 거는 고객 비대면 업무로 30%가 바뀔 거고 5년 내에는 자동화를 예상을 한다라고 예측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근데 IBM이라고 하는 100년이나 유지된 기업이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바뀌려고 하는 이유는 100년 동안의 어떤 역사가 기업의 역사가 있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는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놓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뒤따를 땐 일자리 영향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BM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먼저 바꾸고 좋은 사람들 인재 양성해서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 구도가 없다라는 거를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은 다 사용하는데 나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반대로 나는 사용하는데 친구들 많이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되게 높은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혼자만 쓰니까 되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사실 경쟁력으로 봤을 땐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앞에서 100년 기업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도 한번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챗 GPT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인데 한마디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이 뭐 뇌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뭐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로봇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뇌를 만들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챗 GPT라는 거는 우리가 GPT 기반의 챗봇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챗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대화형의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GP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제너러티브 프레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사전에 이미 훈련되어 있는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값을 반환해주기 전에 이미 훈련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훈련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PT는 오픈 AI가 만든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LL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큰 언어의 모델이다라는 줄임말이고요. 빅데이터, 라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인데 빅처럼 크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대형인지 아직은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초거대 AI 모델들을 매개 변수의 수,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개 변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지정되어 있는 우리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수들을 통해서 상대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더라라고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함에 따라서 문장 내 특정 위치에 출연하기 적합한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위치에 출연하기 적합한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했는데 얘가 엄청 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빅데이터들을 비교하면서 다음 단어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던데 라는 높은 확률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넣고요. 물론 영어로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한글로도 계속 이렇게 요런 거 쓰던데 라는 퍼센트로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더라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T 이외에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방금 우리 초거대 AI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 초거대 AI 모델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제 프로필 사진처럼 이미지나 음성, 영상 모델 등이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이상이 통합된 멀티모달 모델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뭐 LG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카카오의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조금 알만하다 하는 것들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알렉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듣는 챗 G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챗 GPT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LG하고 카카오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들이 계속 경쟁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챗 GPT의 장점이라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해볼 수 있게 제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부터 하나하나씩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입력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챗 GPT라는 거의 장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형 지르 우리가 주고받는 챗봇 서비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변도 해주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자소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어떤 언어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한글이나 영어, 뭐 중국어 같은 이런 번역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더라. 그리고 문장 요약도 해줘요. 축약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콘텐츠의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되는 거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유튜브로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 프로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까지 해주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챗GPT에 우리가 장점만 얘기했다라 그러면은 한계라는 것도 아직은 존재해요. 그래서 기능적 측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가 갑자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없던 얘기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의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챗 GPT는 보안상, 그리고 이런 어떤 중요한 일에 실수를 할까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챗 GPT를 쓰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너무 의존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얘가 한 번씩 좀 천연덕스럽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좋게만 보면은 얘가 오히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짜집기 해서 막 마음대로 그냥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오히려 소설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윤리적 측면이라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장점이자 강점이기는 한데 취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중립을 지켜야 돼서 차별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내용은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저는 뭐 AI 모델이니까 누구를 좋아하거나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벌써 우리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어떤 질문에 따라서 윤리적인 경우에는 이런 대화를 명확하게 받을 수가 없고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짓궂은 장난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의 개입은 강점이자 취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사람이 이 AI한테 도움을 줘서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빅데이터들 중에서 누군가는 혐오 발언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그 데이터를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단순히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개입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출력을 낳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 사진을 프로필 한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저작권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이게 어떤 게 옳냐, 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저작권이 있냐, 없냐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생길 것 같기는 하다라는 거, 요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뭐 한편의 일각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아니, 코드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작성하는 코드들도 기존에 뭐, 저작권이라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보고 따라 그릴 수도 있고, 그 따라 그렸을 때 이렇게 해볼까라는 어떤 확장성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막는다라는 게 또 문제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는 뭐 윤리적이나 기능적이나 저작권의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의지하지 않는 형태에서 조금씩 사용해보고 익히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에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챗 GPT는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한번 채팅에다가 남겨볼까요? 딥러닝일까요? 머신러닝일까요? 여기 줌 메시지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챗 GPT는 딥러닝이다,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 머신러닝. 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은 딥러닝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거고 맞아요. 딥러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가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보통은 적은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원래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딥러닝이 머신러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아마 조금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를 알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딥러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요즘 아직까진 나누고 있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개발을 할 때, 지금은 제가 풀스택에다가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뭐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우리 프론트와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라고만 불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론트와 백엔드 개발자라고 갑자기 나누게 되면서 이런 걸 갑자기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이름도 생겼고, 이제 개발자들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정도로 좀 고급화, 좀 시니어 개발자들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초보 개발자들만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개발자 채용을 좀 줄이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 프론트와 백엔드의 개념 또한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나눌 수는 있었어도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은 무조건적으로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의 챗 GPT의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기능, 그리고 뭐 윤리적이고 뭐 또 어떤 저작권적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생성형 AI는 계속 보편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어린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GPT-4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는데, 한국어의 정확도와 성능이 크게 개선이 돼가지고 플러그인도 출시가 계속 좋은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 우리가 발전하려고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 GPT에 우리가 원래는 3.5는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사용하실 때도 3.5는 무료인데 조금 더 좋은 버전을 사용을 하려면 GPT-4라고 하는 버전인데, 이 GPT-4는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유료로 결제를 하면은 브라우징이나 플러그인 기능, 여기 보시면은 브라우징 베타, 플러그인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러그인과 브라우징은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플러그인은 타사 서비스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질문만 주고받을 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최신 정보를 계속 받아다가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타사 서비스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몇 월에 내가 어디에 놀러 갈 거고 한 박에 어느 정도 되는 호텔 몇 개를 좀 추천받으려고 한다
라고 작성을 하면 얘가 최신 정보, 업데이트된 거를 기준으로 서비스에 접속해서 요런 금액대에 요런 게 있다. 요런 것들을 한 번의 데이터를 크롤링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챗봇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확장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장 프로그램,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은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설치한 후에 그 설치한 것들을 사용하게끔 만드는데, 우리 어플 사용할 때 보통은 막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보통은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운받은 플러그인들 중에서 최대 3개를 선택해가지고 함께 활용은 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발전은 하겠죠. 자, 그리고 GPT 브라우징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걸그룹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걸그룹이 없었어요. 그러면 3.5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천연덕스럽게 진짜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줘요. 여기 보시면은 5명의 멤버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이 걸그룹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5명의 멤버가 있고 멤버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신빙성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GPT 4.0에서 브라우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검색을 할 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가 정확하게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래도 최신 정보를 본인이 제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생성된 그룹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나 해당 그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참조 한번 해봐라 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5와 4.0이 0.5 버전 차이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정보들이 어딘가에 뭐 서비스를 들어가고 타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최신 정보가 아직은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무료 버전을 쓰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미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오픈 AI 서비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다가 우리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을 달아준대. 그러면서 아마 1년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 1년 정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무료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5개만 질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질문의 제한도 없고 그리고 이 성장이 엄청나게 되면서 각 대기업에서도 우리 것만의 AI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아까 하이퍼 클로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보안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GPT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재미로만 끝났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 사업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도 이때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화가 되었다라 그러면은 그 경쟁에 계속 스마트폰 기술력에 참여를 하면서 한 번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 GPT가 쏘아올린 공이 국내 AI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많은 AI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엄청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챗 GPT를 이기겠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진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도 투입이 돼야 되고 모델의 어떤 경량화, 좀 작게 만드는 거, 그리고 초절전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진 서비스들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생태계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계속 작용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누군가가 계속 인지하고 바꾸려고 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려고 하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챗 GPT라는 게 미래에 한 달,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 잘 감이 안 잡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동의 미래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창의적 작업을 넘보는 AI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팀즈나 아웃룩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본문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천자 내외로 요약해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얘가 3분짜리 뭐 어떤 원하는 길이의 초안도 작성을 해주고요. 생성된 문장을 기준으로 강조된 톤으로 변경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차트를 우리가 시트 자체를 공유해주면 얘가 그 시트에 접근해가지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석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챗 GPT로는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챗 GPT를 활용한 오픈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엑셀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요즘은 발표 자료도 뭐 미리 캠퍼스나 여러분들 그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뭐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파워포인트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입력만 해 놓으면 얘가 그 내용에 맞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와다가 프리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 주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화상회의에 늦었거나 또는 뭐 비즈니스 관련된 거 그리고 할 일 목록들을 나열해 주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노동의 미래에는 AI를 잘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고요. 그 다음에 AI를 잘 못 다루거나 못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109명 정도가 되는데요. 뭐 저 포함이겠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AI, 챗 GPT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평가가 거의 60%에 가깝고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하시는 게 21%, 그리고 아직까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19%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발전이 경제 활동에 어떤 거를 미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뭐 이 리서치 자체가 뭐 조작됐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업무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은 제가 마지막 3일차에 프로젝트 시험을 내드리고 그거를 채점을 해요. 근데 이 채점을 할 때 챗 GPT를 통해서 프로젝트 채점할 수 있는 파이썬 파일 만들어줘. 이러면 제가 어떤 해당하는 입력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 결과 해당하는 사람들의 점수를 받아볼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일일이 보통은 한 40명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40명을 진행을 할 때 하나 한 명 한 명씩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리게 되었을 때 업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편, 그리고 기획이나 브레인스토밍 관련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도 없어질 거다 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하게 과반수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게 66%나 되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나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지 또한 정말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생성 AI가 생산성을 올려서 10년 만에 뭐 GDP 7% 증가, 그리고 AI 도입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미국 노동자는 70% 가까이가 될 것이며 3억 개의 생성 AI, 전 세계 일자리가 3억 개에 스며들 것이다. 그리고 전체 일자리의 최대 4분의 1이 AI 기반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IBM이라고 하는 그 100년 된 기업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업체도 비대면으로 30% 정도는 AI로 다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미국 노동자가 70%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노동의 미래라 그래서 대답하는 거를 처음엔 잘했어요. 그게 제일 덕목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아직까지는 검색을 얼마나 잘 하는가. 정보화 시대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보가 그리 집약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볼 때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찾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 분들은 잘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맛집을 가게 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순천 향대니까 순천에서 맛집을 간다. 그러면 순천 맛집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했다고 치면은, 어, 예전에는 괜찮은 맛집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순천 맛집이라고 치면은 광고성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뀌었던 게, 존맛탱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순천 존맛탱, 전주 존맛탱이라고 검색을 해야만, 되게 괜찮은 음식점이 나왔어요. 요즘은 또 키워드가 있죠? 요즘 키워드는 내돈내산인 것 같아요. 요즘은 키워드는 내돈내산인 것 같고 아마 여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 내돈내산 말고 요즘 또 글쎄요. 요즘에 또 어떤 키워드가 핫한지는 모르겠는데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 키워드를 통해서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질 것 같고, 아직까지는 내돈내산이라고 입력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맛집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요즘은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좀 있고, 그리고 질문을 요즘은 얼마나 잘하는가. 챗 GPT에 보시면 이제는 맛집도 챗 GPT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정확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은 검토는 해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이 질문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이제는 검색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챗봇 형태이다 보니까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는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했다 그러면 질문을 할 때는 키워드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해석해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공해달라고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무수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챗 GPT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는데 교육의 미래 AI를 활용 금지했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최근에 AI 연구도 이 AI를 연구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챗 GPT 탐탁치 않아 하던 학계도 논문 쓸 때 활용하라 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는 공개 채용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뭐 사용 여부를 사용했고 안 했고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사용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신 이게 채용할 때이지 업무에 활용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보안상 너무 의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천연덕스러운 질문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생길까 봐 계속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무언가를 계속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 챗 GPT를 잘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이번 주도 강의를 어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할 때마다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원래, 프로젝트를 할 때 챗 GPT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운영 관련해서. 왜냐면은 사람들이 챗 GPT에 의존을 하면 교육을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챗 GPT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챗 GPT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드리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드리거든요.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어, 그 오후 5시 반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3시간 반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5시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챗 GPT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원하는 답을 얘가 출력해주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저 수료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챗 GPT라는 거를 그만큼 너무 의지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기다리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하고 싶어서 좀 알려드렸던 거고 우리 뭐 자소서를 챗GPT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저는 챗 GPT로 뭐 어떤 분들이 좀 물어봤다. 그러면 관련된 예제들도 그냥 챗 GPT로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저는 좀 생각이 때로는 많은 편이거든요. MBTI 상으로는 ESTJ이기는 한데 생각할 때 좀 되게 깊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이거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것들은 챗 GPT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이 내용들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나 방금 들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확인해보고 기술이 얼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좀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남은 시간 동안에 요 내용을 먼저 듣고 나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까지 3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롬프트 창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터미널이라고도 하죠. 이 터미널을 얼마큼 잘 작성하느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유치원 아이에게 낮과 밤을 쉽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녕 친구야 라면서 얘가 되게 친숙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만큼 얘가 이 나이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답변을 해줄 줄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거고 어떤 거다라고 요약까지도 해주는 이런 되게 괜찮은 해설까지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학생에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되게 길게 여러 가지 뭐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고 요런 기울어져 있어서 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은 해봐야 돼요. 이 데이터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나이대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질 나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얘가 지구과학이라는 전공하는 대학원생한테 학술적인 측면에서 낮과 밤을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얘가 해당하는 중심축이 몇 도로 기울고 막 수치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되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나이라든지 해당하는 어떤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가 되게 빠르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 꼭 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들, 이 중에서 궁금한 게 생겼다라는 것들은 이 챗 GPT가 챗봇 서비스다 보니까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제가 보통은 특강에서는 쉬는 시간을 안 가져요. 왜냐면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특강에서 10분의 시간 동안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이 챗 GPT를 아직 로그인하는 거나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의외로. 이걸 어떻게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챗 GPT라고 네이버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를 열어주시고, 이 창을 켜는 것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거 창 켜놓는 것까지 하는 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환경 자체가 핸드폰이었다가 노트북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챗 GPT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Introducing ChatGPT라고 하는 사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페이지를 키시든지 사용에 따른 뭐 어떤 뭐 다른 거는 없는데 이따가 크롬으로 하는 방법도 왜 크롬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Introducing Chat GPT에 들어오시면 Try Chat GPT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 여기를 눌러주시면 얘가 로그인을 하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인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로그인 누르면 기존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아이디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디로도 가능한데 저는 구글 아이디로 할게요. 하고 여기까지 하고 저는 기다릴게요. 여기까지가 기본 우리 등록될 하면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까지 새 아이디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그 이름을 기준으로 얘가 간단한 회원가입을 시켜줍니다. 자, 11분이고요. 우리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거 손대지 않고 다시 제가 이 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름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우리가 방금 이 작성할 채팅창들 있죠? 여기 이 프롬프트 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창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인데 그냥 우리가 질문하는 거를 잘 한다. 그러면 기술자네? 라고 표현을 보통은 하잖아요.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영업 스킬이 좋다. 뭐 엔지니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공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좀 특별한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도 엔지니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프롬프트 창을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인데 이건 제가 어디서 퍼온 거예요. 15와 8을 더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그 값이 얼만지 출력을 해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출력을 먼저 받아보고 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번거롭기는 하죠. 처음에 우리가 어떤 값을 받았는데 믿지 않고 그냥 계속 재확인 한 번씩 더블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한 내용이라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값과 값을 단순히 더하는 거라면 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 더하기가 만약에 또 복잡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더블 체크, 다시 검색을 해보면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할 때도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무조건 맹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장난을 하면은 그 장난도 얘가 보통은 받아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 답변이 잘못된 걸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재치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이프는 답이 틀린 적이 없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조언까지도 해주는 여유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챗 GPT를 잘 활용하게 됐을 때 지금은
값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맹신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아직 앞으로 그 부분은 해결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기억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 계속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면 그 관련된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풍성한 답변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바로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술에 요청은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로또 번호가 6개니까 6개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해줘 라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린 질문보다는 닫힌 지시문이 좋습니다. 이 명령을 딱 정확하게 해주셔야 얘도 컴퓨터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얘도 이런 표현인가? 라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퍼센트 상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질문보다는 닫힌 질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미래에도 지속될지 어떨지 보고서로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춤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받아볼 파일 자체가 파이썬 파일인지 아니면 워드 파일인지 엑셀 파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이 제공받는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요청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내가 단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관련된 플로우 좀 적어줄래?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이상의 질문으로 답변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얘가 답변을 뭔가 좀 부적절하거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 자세히 좀 해석해 줄래?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 내가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좀 얘가 답변을 해주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챗봇 서비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좀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몰랐던 사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에이, 저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을 때로는 하기가 좀 힘들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세분화해서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딥러닝은 뭐야? 머신러닝은 뭐야? 라고 하나씩 나누어서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아까 사이트랑 다 켜 놓으셨잖아요. 여기 제가 크롬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나 좀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익스플로러나 이런 엣지를 일단 켜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금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기술들 요렇게 질문을 해라 라는 내용들을 적용을 해본다라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가 되게 다양해서 어떤 걸 좀 집중을 하면 좀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3버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요건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 추출기 코드를 제공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물론이죠. 파이썬 3버전을 사용을 해서 로또 번호 추출기 코드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 간단한 로또 번호 추출기 예제 코드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몇부터 몇까지라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개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도 얘가 기본적으로 로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코드들을 봤을 때, 이 코드 내가 좀 잘 모르는 건데?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어떤 질문을 저랑 똑같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과는 물론 좀 다를 수 있어요. 코드라고 하는 게 얘가 여러 가지 코드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좀 복사를 많이 한 코드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읽어볼게요. 로또 번호 간단한 추출기를 만드는데 통합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어디에서 작동을 하고 번호를 생성한 다음에 수강생들한테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저를 응원까지 해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코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소티드라고 하는 코드를 저는 사실 알고 있지만 이 코드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코드 안에서 sorted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수정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얘가 이 코드, 이 함수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정렬하는 방법, 어떤 특정 리스트라는 걸로 정렬을 해서 코드를 수정해 줄게 라고 요청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정렬 없이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코드다 라는 이런 어떤 방금 했던 이야기를 조금 또 변화해가지고 얘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보시면 여기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에 sorted라고 하는 함수가 사라졌어요. 코드를 수정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바로 리스트는 어떤 건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줘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코드하고 해석 주석 또는 해석을 함께 제공해줘 라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얘가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떻게 담아서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면서 막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예제를 해준 거를 코드를 복사하고 실행해 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 말이 일리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해석을 해줄 때 주석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주석을 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좀 디테일한 해석을 적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다시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챗봇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하나씩 세분화해서 질문하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리스트를 뭔지 궁금해할 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더 자세하게 해석해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리스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작성을 하면은 얘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면서 위에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래에 주요 특징과 예제들을 또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힌트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있는 데이터와 여러 유형을 지원한다. 가변성도 있고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가변성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가변성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가변성에서 좀 더 또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거를 작성을 해보시면서 저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플로우를 타실 건데 여기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항목을 또 수정하는 방식을 또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함수들을 또 알고 싶다. 그러면 리세트 지금 보시면은 메서드라고 하는 거가 또 있는데 리스트 항목 추가 메서드들 제공해줘. 이렇게 계속 물어서 우리가 코드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제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출력문도 받아볼 수 있고 아까는 항목 추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펜드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인서트라는 것만 있었는데 우리가 항목 추가라는 거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항목 추가에 관련된 메서드들 더 제공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펜드하고 인서트도 있는데 익스텐드라는 것도 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씩 방법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좀 더 풍부한 결과를 내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이 지금 채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얘가 파이썬에서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왼쪽에 뉴 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뉴 챗을 눌러서 새로운 채팅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자기소개서 관련된 것도 쓸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지원할 거다. 뭐 특정 기업을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보통 자소서를 쓰실 때 특정 기업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어떤 직무로만 판단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지원하려고 해.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 내가 지원할 직무는 뭐 자동차 설계 파트야. 자동차 설계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포함된 자기소개서와 직무 기술서를 제공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차 설계 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의 예시와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대한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카피 코드라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텍스트도 다 복사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얘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 이 텍스트 자체를 길게는 출력은 안 해줘요. 근데 유료 버전에서는 좀 더 길게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게 챗봇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하나씩 더 하면서 여기다가 뭐 추가해줘. 여기다가 뭐 추가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면서 이 자기소개서를 1000자 또는 500자에 맞춰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은 몇 천자의 기준을 적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작성은 해줬는데 우리가 이 복사를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글자 수세기를 해보니까 개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1000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자기소개서를 1000자 또는 500자 내외 500자에 맞춰서 작성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게 되면은 얘가 이 500자로 요약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또 출력을 해줘요. 근데 지금은 이 스크롤이 계속 움직이죠. 이 500자에 맞춰서 얘가
스크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 관련된 곳에서도 논문을 활용할 때 원래 AI 관련된 걸 사용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용할 수 있게끔도 좀 허용을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I를 작성한 것들을 전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 연구도 하고 대학생이니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여러분들 미래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로또 번호 관련된 것도 추출 코드 아까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 사용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코드를 똑같이 우리가 질문을 작성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 번호 추출기라는 걸로는 이 하나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것들을 사실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3 버전을 통해서 파일 정리를 하려고 해. 그래서 엑셀 파일 5개 하고 뭐 한글 파일 2개가 있는데 한 폴더에 이동할 수 있게끔 코드를 구성해주고 해석해줘라고 요청을 해도 이게 5개와 2개라는 이런 어떤 특정 숫자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들을 구성할 때 특히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치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 그리고 학습용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프로젝트를 코드를 한번 이걸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파이썬 3 버전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코드를 제공해줘 라고 맨 처음에 제공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의 B4부터 B10까지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저희 구글 다운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 링크가 있잖아요. 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R집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 파일을 푸는 프로젝트 압축 해제 코드를 제공해줘 라고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맞춰서 또 얘가 R집을 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듈들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코드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 완전 똑같은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똑같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 GPT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방금 이게, 어, 크롬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롬을 보통 쓰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크롬에다가 크롬에다가 여러분들이 웹 관련된 우리가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여기 웹스토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스토어가 뜨거든요. 우리 구글 스토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챗 GPT라고 쓰셔도 되고, 뭐, 프롬프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프롬프트 지니, 웹챗 GPT, 그래서 오픈 AI 관련된, 챗 GPT 관련된 내용들의 확장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챗 GPT만 검색을 하더라도 구글에 응답을 검색 결과와 함께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되게 높아요. 이 챗 GPT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구글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구글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결과를 이 소리는 제가 제거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저도 이거는 가끔 쓰거든요. 입력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챗 GPT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요런 어, 확장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과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 이외에 웹사이트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이 아닌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내가 그 정도까지 돈을 들일 정도의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크롬을 설치를 하셔서 크롬 안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후에 하나하나씩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챗 GPT가 한 번씩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충돌을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는 조금씩 뭔가 바뀔 때 얘도 이 스토어에 있는 것 또한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시거나 잠깐은 제거했다가 좀 더 오류가 생기기 전 단계에 활용을 해보다가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 다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와 유료 그리고 그 일반적인 홈페이지 웹 서비스의 엣지나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웹스토어라는 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용하는 어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플의 기능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확장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생산성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이 오픈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감마라고 하는 GPT 관련된 이런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도 있고요. 뭐 방금 이런 걸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라는 걸로 우리가 뭐 그림을 어, 미드저닛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라고 똑같이 쓰게 되면은 이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들 또한 여기에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또 미드저닛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미드저닛 같은 거 한 번씩 사용을 하는데 이게 본인의 업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너무 의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우리가 얻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PDF 파일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런 엔지니어링 관련된 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결과들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뭐 산업 관련된 것도 있었고, 우리가 뭐 노동의 미래 관련해서 뭐 워드일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 할 때나 프로젝트 자동 생성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 PD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여러분들이 후기하고 그리고 그 이 챗 GPT나 그리고 이 챗 GPT로 뭔가 안 되는 것들, 뭐 고민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이메일하고 함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무분별한 배포를 안 하게 하려고 후기하고 좀 궁금했던 것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이 PDF 파일의 내용이 좀 궁금했거나 아니면 이 PDF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단체 카톡방에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시간이 40분 정도예요. 그래서 Q&A를 하나씩 받아볼까 합니다. Q&A.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로 보내주시지 말고 DM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질문이 너무 올라가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수신자 부분에 제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 공동 호스트 라인에 제가 있을 텐데 궁금하신 거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일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 대화 기록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이 GPT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좀 업무에 대한 거나 디테일한 내용은 안 쓰도록 권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데이터로 결론적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정확한 결과를 받아보려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만약에 제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챗 GPT의 특성이 아무래도 빅데이터에서 사람이 개입하게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작성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안을 중요시하는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에서는 챗 GPT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율적으로는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그냥 업무에서 꼭 사용한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나 어떤 보안의 이슈 때문에 챗 GPT라는 거를 좋게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정보들도 많이 서로가 주고받고 트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뭔가 좀 보안이 강한 거는 맞으나 좀 더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빠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챗 GPT라는 활용도가 높은 편이냐라고 회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뭐 대기업에서 지금 초거대 AI를 만드는 시점이니까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챗 GPT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최근에도 뭐 챗 GPT를 중소기업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교육을 듣고 싶은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활용도로 따지면은 대기업에서 좀 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 아무래도 들은 것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업무에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이 되게 많아요. 잠시만요. 유용하게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 음, 근데 이거는 유무료에 따라서도 플러그인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어떤 업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다른 거라, 플러그인을 어떤 거를 자주 사용한다? 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어플처럼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금 저한테 질문 주신 거 있죠? 플러그인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떤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챗 GPT를 영어로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높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을 주셨는데 영어로 했을 때 정확도가 높습니다. 높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한국어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어서 한 77% 정도가 개선이 많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77%라고 하는 기준이 영어에 비교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얘가 인식하기에 한글로 작성한 단어들을 영어로 얘가 한 번씩 번역하고 이해했다. 이런 질문이었구나 라고 반환을 해줄 건데, 출력을 해줄 건데, 그 단어들을 얘가 잘못 영어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뜻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도가 더 높냐라는 질문에는 영어로 꼭 사용을 하시면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질문이 또 생겼다가 사라진 것 같고 프롬프트 마켓에 대한 설명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롬프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주식 시장과는 달라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서 프롬프트 마켓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풀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식 시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거래를 좀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코인하고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변동성이 좀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이해도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딱 55분까지만 받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네. 이제 이게 무분별한 배포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무래도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 혹시나 다시 듣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다시 이 내용을 듣는 친구들이 생긴다면 요런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셔도 제가 그 이후에 강의를 할 때 반영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제가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해 하시는구나, 겹쳐지는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려고 저도 챗 GPT처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질문 같은 경우에 좀 다수의 의견들이 있는 것들은 보통 교환의 발표 자료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카톡방에다가 잘 상세하게 챗 GPT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2번 작성을 안 해도 되냐? 여기에 질문한 경우에는 2번을 작성 안 해도 되냐고요? DM에 남겨주신, 근데 그러면 제가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작성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 남겨주신 분 있죠? 제가 여기에 이메일을 작성을 하면 이 줌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채팅에 있는 기록은 저한테 삭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남겨주시지 말고 단체 카톡방에다가 다른 분들도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후기가 어땠는지 서로 공유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도 이런 거 궁금했구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좀 깊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까지는 4분 정도 남았고요. 혹시나 고민하시다가 좀 질문할 게 생겼다, 그러면 딱 55분에 올라온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닌 게 하나가 들어왔고, 질문이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하나는 굉장히 유익한 특강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었던 거는 챗 GPT에 계속 틀린 내용만 기입하게 되면은 GPT가 틀린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얘는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신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카카오톡 채팅방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채팅방에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니까 이상한 답변을 내놓네요? 라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수정해달라,
라고 관리자한테 알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셜미디어나 어떤 그런 포럼 같은 데에서도 뭐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를 얘가 뭐 바로바로 바꿀 수는 없고 대신 이게 틀린지 아닌지 재차 물어볼 수는 있어요. 틀린 거 없어? 실행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뭐 물어보고 그리고 좀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관리자한테 알리는 방법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플을 사용하시다가 또는 뭐 게임 어플을 사용하는데 뭐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보통 의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시기 전과 후의 경험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고, 검색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있는 곳에서는 좀 상위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이 챗 GPT를 사용하고 나서 어떤 경험이 생겼냐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MBTI로 따지면은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하지 않은 사람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챗 GPT를 사용했을 때 어떤 기획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챗 GPT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저한테는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도움을 주는 어떤 하나의 도구 정도로는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은 그런 어떤 방향성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를 테고, 그 다음에 저도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제가 뭐 좀, 코드도 수정도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챗 GPT를 통해서 질문하고, 이 정도 코드면은, 나한테 물어본 수강생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빠른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챗 GPT를 쓰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는 썼을 때가 너무 좋았다. 다시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이 1분 정도가 오버가 됐고요. 56분이고,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이 무분별한 배포 때문에 후기하고 뭐 또는 궁금했던 거, 방금처럼 혹시나 후에 생각나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서 달아드리거나 할 테니까 좀 이거 좀 쑥스러워요 하시는 것들은 이메일 주소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할 거예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메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말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줌 회의방 감사합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